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여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서 연일 20-30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강병원 관련 확진자는 물론 중구 가족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과 초등학교 교사 확진자와 접촉한 초등학생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나 연쇄 감염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체 2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9명으로 13.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7%가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동안 지역사회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면 확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 기간 확진율 역시 1.4%로 평소 1% 미만을 유지했던 수준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8일 동안에 일평균 26.6명이면 우리 시로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수치를 보이는 것은 맞고요.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확진자의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 성별과 연령, 국적과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 동 이하 상세 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직장명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만 공개합니다. 전에는 상세하게 문자가 와가지고 접근하기 쉬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지표 환자의 감염원이 확실하거나 집단 내에서 전파 경로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에만 무슨 발이라는 감염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확진자의 정보 공개도 제한적으로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 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중구 지역은 1차 접종을 마친 3,100명에 대해 남구는 3,511명에 대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또 북구와 울주구는 1차 접종을 마친 4,814명과 559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그리고 동구는 다음 달 6일부터 341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통상 2-3주 이상이 걸린다며 최대 백신 효과를 내기 위해 권장 기간 내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성록 시의원이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는 감염 전문가와 산학연 TF를 구성해 코로나19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청과 경찰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대민 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어제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한문을 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깨닫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날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생활 속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울산교육청이 디딤돌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어제 열린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 오염과 인류의 재난이 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의회 의장단도 어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125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 매매 거래량은 1,817건으로 전달보다 17.9% 증가했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4,800여 건에서 12월 4,100여 건, 올해 1월과 2월에 각각 1,700여 건과 1,500여 건 등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들어 상승 전환한 것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406건, 북구 370건, 중구 355건, 동구 223건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과 관련해 북구 주민들이 일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의 폐선 부지를 활용해 건설할 예정이라는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폐선 부지를 활용하려면 친환경 녹지를 확보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도심을 반으로 쪼개놓은 듯한 철로. 북구 주요 도심지인 화봉동을 관통하는 동해 남부선 철도 부지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철도 때문에 도심은 지금처럼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이 철길을 꼭 건너야 되고요. 마트 같은 거라든가 생활 편의시설이 저 위쪽에 있거든요. 애들은 항상 엄마가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어른이 동행을 해야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 울산시는 당초 화봉동을 가로지르는 동해 남부선이 폐선되면 북구와 중남구를 잇는 도시철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상지는 울산공항에서 효문 사거리에 이르는 2.6km 구간입니다. 문제는 이를 뒤늦게한 북구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구 주민들은 동해 남부선이 지금껏 도심의 단절을 가져온 만큼 폐선 부지는 친환경 녹지로 꾸미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에 어떤 단절이 돼 있고 특히나 기차 소음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간들을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힐링 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북구 지역 발전위원회는 대안이 없을 경우 노선을 변경하는 안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구가 느끼고 있는 홀대론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북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해서 연달아 고배를 마신 데다 최근 폐선부지 활용을 놓고 울산시와 의견이 갈리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영향이란 겁니다. 울산시는 이달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만큼 22일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동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재 전문가를 불법 사찰한 사안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민간인 불법 사찰 기록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불법 사찰 기록과 함께 업무 배제 방안과 위원 자격 박탈 방안 등의 지침도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에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원격 수업 비중이 커지면서 사이버 학교폭력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면서 창사 4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총 부채 규모는 18조 6,449억 원으로 17조 5,040억 원인 자산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영이 나빠졌습니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 매각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과 울산 본사 사옥 재매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정희국 소방관의 유해가 남구 옥동 공원 묘지에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됩니다. 고 정희국 소방관은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국립묘지 안장이 승인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유족의 뜻에 따라 오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정 소방관은 태풍 차바 당시 구조 활동을 나갔다가 동료가 현장에서 순직하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때 논란이 됐던 장생포 새창 냉동창고가 옷을 갈아입고 오는 6월 장생포 문화창고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관합니다. 하지만 한 해 7억여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장생포 문화창고를 박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장생포 문화창고입니다. 남측과 북측으로 나눠진 6개 층의 들어설, 공유예술 작업실과 갤러리, 소극장 등 공간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1층 푸드코트는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특히 2층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관은 산업수도 울산의 역사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장생포항과 석유화학공단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6층 북카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 다음 달 초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장생포 문화창고는 지난해 12월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이 6월 중순경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5% 정도가 됩니다. 모든 층의 공간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장생포 문화창고는 지역 문화예술 창작촌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 해 7억여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시민연대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임대사업과 공모사업 등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래문화재단의 전담 운영 인력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7억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있지만 이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 공간에 대한 임대비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다라고. 지난 2016년 새창 냉동창고 건물을 매입한 이후 4년여 만에 문화재생 사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생포 문화창고. 모두의 바람대로 운영 적자를 해소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의 보수 시민단체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땅을 매입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구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밟는 등 120차례에 걸쳐 15명의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벽을 보고 앉게 하는 등 피해 아동 8명을 상대로 19번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또 다른 교사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조경업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40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조경수 관리 용역을 체결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상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문예회관 소속 공무원은 징역 2년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중구청과 울산공항은 어제 공항 2층 터미널 회의실에서 중구 관광 활성화와 울산공항 이용 증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항공 여행 상품 개발과 홍보, 지역 축제를 비롯한 여행 상품 공동 홍보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은 공항 내 울산 큰애기 홍보물 설치와 울산 큰애기 맴돌이곡 음원을 송출하는 등 울산 큰애기를 적극 활용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도로와 항만, 하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합니다. 이 계획에는 기반시설 7개 종류 2,029개 시설물과 4,426km에 이르는 하수관로의 관리 현황과 기본 방향, 성능 개선 기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기반 시설들이 관리 주체 분산으로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적극행정문화 조성과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등 4대 추진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자세가 획기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직 문화 조성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